안녕하십니까. 5장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런 금리나 분위기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좀 더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이런 모멘텀이 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액침 냉각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여러분들과 원리와 그리고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최근에 정유사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액침 냉각유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석화 기업들 말고 이제 정유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윤활유를 과거부터 이제 생산을 해왔던 기업들이 최근에 방금 이런 액침 냉각유에 대한 부분, 우리가 흔히 이제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이런 플루이드를 지금 현재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액침 냉각 관련된 부분에서 원리를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냉각을 해야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쓰다 보면 발열이 생기죠. 이런 저항에 의해서 당연히 발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열들을 낮추기 위한 방식을 우리가 냉각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냉각 방식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냉 방식이라는 것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보면 팬이 달려 있죠. 그 팬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람을 불어서 열기를 식혀주는 것을 우리가 공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냉 방식은 쉽게 선풍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람 불어주는 것,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순행 방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고성능 컴퓨터에 보면 우리가 그냥 CPU 같은 데 달려 있는 이런 칩을 통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이제 살짝 꾸준하게 이제 돌면서 온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그 물을 뜨거워진 물은 또 이런 팬을 통해 가지고 열기를 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고성능 P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순행 방식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는 그럼 어떤 것들을 많이 쓰느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침 냉각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공냉 방식이라든지 순행 방식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열기를 해소를 못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 물에 담그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 이제 액침 냉각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가 운동하고 난 다음에 사람 몸이 뜨거워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직접 들어가면 곧장 시원해지죠.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액침 냉각 방식이다.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를 그냥 물에 담가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직접 물에 담그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수한 용액이 들어있는 물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플루이드로 간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침 냉각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단상 액침 냉각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상 액침 냉각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단상이라는 것은 이제 액체 상태에 대한 한 가지에 대한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단상 냉각 방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액체를 기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액체 상태로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 액침 냉각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상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 플루이드에 담겨져 있는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이제 외부 열교환기로 펌프를 통해서 밖으로 빼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냉각탑을 이용해서 열기를 배출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단상 액침 냉각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고성능으로 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상 액침 냉각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특수한 용액 자체가 열기가 나타나게 되면 수증기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증기화가 되니까, 수증기화가 되면 곧장 열이 식을 거 아닙니까? 그런 수증기화 되어 있는 기체들을 모아서 다시 액체로 변환시켜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 액침 냉각 방식으로 합니다. 당연히 이게 더 비싸겠죠. 그리고 고장도 잘 납니다. 대신 성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런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국내 증시에서는 큰 움직임 없다가 이제 오늘 시장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우선은 지금 현재 전일 같은 경우에 GS가 액침 냉각유에 대한 개발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SK이노베이션이 이런 액침 냉각유에 대한 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액침 냉각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SK이노베이션 같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액침 냉각유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GST라는 기업은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런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GST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 뭐 스크러버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액침 냉각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N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KN솔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 액침 냉각 1위 기업이 이제 서브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서브머와에 대한 관계 협약을 통해 가지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KN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사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액침 냉각을 납품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 우리가 뭐 흔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옛날 아파트들 보면 라지에이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라지에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공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들썩거리는 기업이 바로 이 삼성공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상 발전기,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을 이용하려면 냉각 수탑이 매일 돌아가줘야 됩니다. 상시적으로 돌아가줘야 되고 24시간. 그렇게 풀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상 발전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비상 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GNC 에너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된 부분 앞으로도 이슈가 상당 부분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통해서 설립한다는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도 브로드컴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더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액침 냉각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걸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우리가 탑픽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기업 안에 탑픽을 한번 꼽아본다면 GNC 에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오전에 준비했는데 지금도 주가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저는 오늘에 대한 신고가가 좀 더 추가적인 신고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노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보면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에 대한 부분에서 점유율이 약 70%입니다. 거의 독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이 급증함에 따라서 현재 이 GNC 에너지에 대한 3분기 실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앞으로에 대한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LG CNS 같은 데이터 센터를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비상 발전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GNC 에너지에 대한 실적까지 같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5만 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가는 39,900원 제시해 드리면서 GNC 에너지가 너무 떠서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여타의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원리 교육 VOD를 현재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링크가 나가실 거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영상 보시면서 요즘 주식 5,000포인트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주식 공부하셔가지고 즐겁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